안녕하십니까. 틱변 이동건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인 이유는 좀 바빴습니다. 사건이 많아가지고 구독자보다 의뢰인이 더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형사처벌이 예상이 된다면 자신의 정상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반영이 되어야지 참작이 될 테니까. 그래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양형자료 한번 보시죠. 우선 종류부터 보면 크게 구분을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당사자 관련 자료, 그리고 재산, 부채, 소득 관련 자료, 그리고 건강 관련 자료, 기타 자료, 마지막으로 자필 작성 자료,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이 구분은 제가 임의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편의상 이렇게 부분을 했고요. 자, 첫 번째 당사자 관련 자료부터 한번 보시죠.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생기부, 졸업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민등록 등본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거지에 얼마나 거주했는지를 이제 드러내는 자료죠. 그리고 이제 동거가족이 누구인지도 파악이 됩니다.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동거인들이 가족임을 또 나타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 주거지에 얼마나 거주했는지 이 기간은 지역적 유대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자료고, 또 가족들이 부양가족이 동거가족이 있는지 여부는 가족관계가 분명한지 여부를 드러내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구속사건에서 이런 유대관계나 가족관계를 다 저버리고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향후에 재범 가능성 또는 선도 가능성 이런 요소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들은 일정한 직업이 있고 얼마나 이 직업을 유지를 해왔는지하고 이제 관련이 있죠. 정리를 하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사회관계가 분명한지 이런 것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 역시 재범 가능성이나 구속사건인 경우에는 구속 사유 중에 도주 우려 이런 부분하고 좀 맞닿아 있습니다. 뭐 지역적 유대관계가 깊을수록, 사회관계가 분명할수록, 가족관계가 분명할수록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인사규정, 이거 도대체 뭐냐, 취업준비서류 이건 도대체 뭐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선 취업준비서류 같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이 안 되는 구직자들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내가 향후에 이런 직종에 종사하기를 희망해서 이러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정 자체뿐만 아니고 이 형사처벌에 따라서 내가 특정 직종에 종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거나 내지는 취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형사처벌 이외의 부수적인 불이익들이 예상이 된다라는 사정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 인사규정 같은 것들은 회사에 왜 다 인사규정이 있지 않아요? 거기 보면은 징계 관련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역시 형사처벌 수준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중징계, 실직까지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 부수적인 불이익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생기부요. 학창시절 생기부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학창시절에 어떤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고 또 성장 과정상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예요. 그리고 관찰을 했던 교사들이 기재를 해놓은 의견들이 좀 보입니다. 생기부에는. 거기 보면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품행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행동은 또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좀 기재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양호하게 기재를 할수록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대학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이런 거 뭐 이거는 도대체 무슨 경우냐. 뭐 학력 자체나 전공 자체, 성적 자체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향후에 진출을 할 어떤 특정 전공을 살려서 특정 직종에 종사를 하길 희망한다. 구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다. 그러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은 이런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재산이나 소득 관련 자료죠. 이거는 대체로 보면 범행 동기가 경제적 공분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향후에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이 벌금 액수를 좀 조정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좀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형사처벌로 구속이 되거나 실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런 형편상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줄어들고 없게 되면 뭐 길바닥에 나앉게 될 상황
상황이다. 이런 거를 좀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참작을 해달라. 이런 거죠. 부채 증명이나 그다음에 소득 관련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비 통장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월세 계약서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 생활비 통장 내역 규모 보면 한 달 지출 내역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한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4인 가족인데 100만 원밖에 지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월세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짜리 집에 몇 칸짜리 집에 몇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사정들 역시 같은 취지에서 소득 수준, 생활 수준을 드러내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활이 곤란하고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피력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병원에서 나올 수 있는 건강 관련 자료입니다. 본인이나 부양 가족들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준비하면 좋죠. 오랜 질병이나 상해, 노환 이런 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들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 뭐 멍들거나 뭐 잠깐 다리 삐워가지고 뭐 한 2주 깁스하고 이런 거를 제출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를 통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점뿐만 아니고 만약 가족이 아프다면은 내가 이를 간호를 해야 되고 부양을 해야 되는 사정이 있다. 또 가족 중에 나밖에 간호를 해줄 사람이 없다. 내가 만약에 없게 되면 사실상 그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런 사정도 호소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사건 본인이 정신과적 증상이 기왕에 있어 왔다고 쳐요. 그리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소견서나 의무기록 사본 이런 걸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범행하고 이런 정신과적 증상이 조금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변호사가 검토를 좀 해보긴 해야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정신감정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서 처벌 수준이 감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겠죠. 이런 걸 악용해가지고 뭐 꾀병을 부리거나 일부러 좀 미친 척 한다거나 내지는 뭐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큽니다.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뭐 능력이나 이런 거는 재판부가 이미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 다음 기타 자료입니다. 뭐 내역들 뭐 확인서, 소견서, 정신검사, 봉사, 헌혈, 기부 뭐 이런 거 있죠. 심리상담 확인서하고 정신검사 결과지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이거는 대개 범행 이후에 범행으로 인해서 형사입건이 된 것 때문에 이걸 계기로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지 사건이나 음주운전 사건 이런 경우에 좀 의미가 있죠. 실제로 전문가하고 심리상담을 하거나 정신검사를 받거나 정신과적 진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몰랐던 문제점을 발견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발견하게 되면 당연히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겠죠. 뭐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도 좀 많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는 경우에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좀 두려울 수도 있고 또 내가 조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상에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도 있고 정서적 안정을 통해서 사건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일 수가 있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죠. 부수적인 효과가. 그래서 저는 대체로 의뢰인분들한테 이런 거를 하십사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실제로 많이들 하세요. 그 다음에 봉사나 헌혈, 기부활동 이런 것들 뭐 증명서나 내역서 같은 거를 제출을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사회에 공헌을 해왔고 사회에 이바지를 해온 적이 있다 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죠.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 중에서 뭐 몇 년 전에 되게 많이 수억 원을 기부를 해왔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불미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었는데 이제 면담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알게 돼가지고 그 자료를 첨부해서 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가 됐었어요. 재판부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처 가장 좋은 결과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행 이후에 이제 뭐 봉사 기부 활동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내가 범행 이후에 자숙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묵묵히 이러한 일에 임하고 있다. 묵묵히 자숙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건이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사회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겠다라는 다짐을 보여줄 필요는 있죠. 왜냐면 일시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시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준비하면 티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뭐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이 성범죄 피해자 단체에다가 뭐 거액을 뭐 별 이유 없이 갑자기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기부해오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단체에서는 기부 증명서의 사용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악용하는 사례 대표적인 거고 결국은 봉사나 기부, 헌혈 이런 어떤 사회에 이바지를 하는 그런 활동들은 진심으로 과거에 꾸준히 오랫동안 선행을 해온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자필 작성 자료가 있습니다. 자필로 작성이 되면 좋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서 자필 작성 자료라고 일컫습니다. 반성문, 단원서, 편지, 계획서 같은 것들 있죠. 반성문이나 사과 편지의 의미는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형량을 감경해줬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뭐 비난을 받기도 하죠. 근데 사실상 이 자필 작성 자료 중에 반성문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를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입장, 심경, 다짐, 앞으로의 각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진정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뭐 여러 번 제출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을 딱 제출해도 진정성 있게 작성된 반성문이나 사과 편지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부수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특정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뭐 이제 합의라든지 사과 의사를 전달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과 편지나 반성문 이런 것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전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협조를 구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전달이 되어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도 내가 이만큼 반성하고 사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탄원서나 선도계획서 이런 것들은 보통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써줍니다. 내용이 대체로 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 자체뿐만 아니고 이제 부수적으로 내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고인이 자기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렸다는 겁니다. 다 알려서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됐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도 향후에 선도되어서 재범할 우려가 좀 없다라고 소명해 볼 수 있고 도주를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좀 떨어질 것 같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주변의 도움을 많이 구한 만큼 이렇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숨은 의미죠. 자, 이 정도 양형자료 준비 내용이나 의미 이런 것들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실컷 준비를 했는데 언제 제출을 해야 되냐? 양형자료는 경찰의 검찰 송치 이전, 검사의 처분 이전, 판사님의 판결 선고 이전에 제출을 하셔야죠. 내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를 잘 파악하신 다음에 단계별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우편 제출 그리고 직접 제출 방법이 있죠. 먼저 우편 제출부터 말씀드리면 우편으로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다가 주소를 기재해서 보내면 됩니다. 다만 양형자료에 전부 사건 번호나 뭐 내 이름을 쓰고 제출을 하셔야죠. 그래야 누락이나 분실 우려가 없을 거고 직접 제출하는 방법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담당 수사관한테 제출하거나 경찰서의 민원 창구 내지는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한테 제출을 하거나 검찰청의 민원 창구 그리고 법원에 재판을 받을 때 공판기일에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법원의 민원 창구 이렇게 통해서 제출을 하시는 거죠. 민원 창구는 그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다 있습니다. 그 민원 접수를 받는 곳이 있거든요. 방문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양형자료를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한테 제출을 부탁을 해도 됩니다. 그 경우에 좀 장점이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이 변호사 의견서하고 같이 제출을 하는 거죠. 이 변호사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냐면 양형자료에서 주목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당사자가 좀 알리고 싶어 꼭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좀 주목해달라 라고 강조하는 그런 간략한 요약 서면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효과적이죠. 사실상 현실상
왜 그러냐면 모든 사건에 수많은 사건에 수많은 양형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검토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뭐 반영을 해줘야 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걸 일일이 다 검토를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 강조를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달라라고 딱딱해서 첨부로 딱 해서 의견서하고 같이 제출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그것만 보고도 충분히 이제 상황 판단이 금방 되는 거죠. 굉장히 판단하기가 용이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본인이 뭐 그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같이 제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양형자료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의미를 알아야 필요성을 알겠죠. 증빙 가능한 자료가 없으면 정상관계 진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관한 사항은 누구도 알아서 참작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준비된 자료나 진정성이 없는 자료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라는 점 반드시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건에 따라서 적절한 양형 자료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양형 자료는 뭐 실컷 준비해가지고 제출 못하면 안 되니까 적절한 시기에 잘 제출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 양형 자료를 한 번 더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나 또는 본인이 쓴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양형 자료 준비를 하시는 분들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셔서 잘 제출하시고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